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오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어떻게 하면은 계약의 성사율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는 딱 한 가지만 더 물어보면 돼요. 일을 하다가 보면은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 좀 해볼게요. 조금 더 둘러보고 올게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결정을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그리고 그런 반응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생각을 해보겠다, 또는 나중에 다시 오겠다, 둘러보고 오겠다, 이런 말들은요, 완곡한 거절입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이런 얘기하고 실제로 다시 돌아오는 사람은 진짜 드뭅니다. 저만 하더라도 그런 얘기 해놓고 안 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걸까요? 일단 첫 번째 가장 확실한 이유는 뭐냐면은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정을 못 내리는 거예요. 거기서 돈이 없다고 얘기하기는 약간 민망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약간 돌려서 생각해 볼게요, 나중에 다시 올게요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돈만 있으면 바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인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정을 못 내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바로 결정을 해버리게 되면 혹시 실수를 하는 건 아닐까? 더 좋은 옵션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너무 섣부르게 결정을 하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불안함 때문에 여기서 바로 결정을 하지 못하고 다른 것도 더 알아보고 비교를 해보고, 그 다음에 진짜 이거 괜찮다고 생각이 들면 다시 오겠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뭐냐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굳이 지금 이 돈을 내면서 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를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는 건데, 이걸 잘게 쪼개보면은 첫 번째는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 않다, 급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굳이 이 돈을 지금 쓸 필요는 없다 라는 생각 때문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충분히 가치를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사람에게 굉장히 필요한 서비스나 상품인데 어떤 핵심을 잘못 짚어가지고 이 사람이 가치를 못 느꼈을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이유에 의해서 사람들은 구매 결정을 바로 하지 못하고 이제 다음으로,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해보겠다, 아니면 나중에 다시 오겠다, 이런 식으로 구매 결정을 미루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상대방이 이렇게 반응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은 계약의 성사율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잘못 대처해서 욕을 먹은 적도 있고, 또 반대로 잘해서 이제 계약을 따낸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못했을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은 강요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정말 잘 드린 거예요, 이거 되게 좋은 조건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상대방은 처음이야, 괜찮아요, 생각 좀 해볼게요 라고 하는데 불편한 겁니다. 아니, 내가 싫다라고 얘기했으면 좀 알아먹어야지, 왜 자꾸 나한테 사라는 거야? 이렇게 강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전략을 바꿔서 다른 미팅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일단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오늘 미팅에서 혹시 만약에 저랑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 그러시면요, 언제든지 예스라고 해도 되지만, 만약에 이 미팅이 끝날 때 이 비즈니스가 나랑 안 맞는다, 이 일이 나랑 안 맞는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언제든지 노라고 부담 없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팅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요, 상대방은 이 사람이 나한테 이만큼의 시간을 쓰고 노력을 했는데 내가 다 듣고 나서 노라고 하면은 이 사람한테 너무 민폐 아닌가, 내가 정말 나쁜 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부담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사전에 이 부담을 좀 덜어주는 겁니다. 미팅을 아예 시작하기 전에 이 분위기를 딱 만들어 놓고 가는 거죠. 편하게 들으시고 예스냐 노냐 이런 결정을 부담 없이 저한테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는요, 훨씬 더 마음 편하게 대화의 미팅에 집중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결정을 내리기 쉽게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하더라도 사람들은 여전히 결정 내리는 걸 어려워합니다. 원래 결정 내리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좋은데 제가 생각을 조금 더 해볼게요, 좀 다시 둘러보고 올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딱 한 가지만 더 물어보면 돼요. 처음에 저를 만나려고 생각을 하셨을 때 그 이유가 뭐였나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화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겁니다. 이 사람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뭔지, 가장 큰 해결해야 될 고민이 뭔지를 다시 한 번 더 파고드는 거예요. 이 대화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겉도는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 되도록이면 핵심에 빠르게 접근하는 게 서로 간에 훨씬 더 에너지 소모도 줄이고 또 결과도 더 빠르게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대부분의 문제는요, 한 가지 문제, 돈 문제를 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하죠. 혹시 비용이 좀 부담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때 가서 고객들이 대부분 네, 사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비싸다, 예산을 벗어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그때 가서 이 돈이라는 핵심 문제가 딱 수면에 떠올랐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어떤 서비스를 더 드리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비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내는 거죠. 할인을 해주든가, 아니면은 원래는 일시불인데 할부를 해준다든가, 할부 기간을 늘려준다든가, 처음에 계약금만 넣고 나중에 받는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여러분이 이제 대안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ABC 상품 3개를 묶음으로 다 팔아야 되는데 일단 A만 구매를 한다든가 A, B만 구매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 나중에 다시 오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이 대응하게 되는 핵심은 뭐냐면은 주변에 쓸모없는 이야기들을 얘기하느라 에너지나 시간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핵심 문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페인 포인트, 그러니까 가장 문제를 느끼는 그 지점이 무엇인지를 빠르게 캐치를 해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용 문제라면 이 비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리고 다른 옵션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거라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확신을 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대방이 애초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한테 찾아왔는가, 그리고 그 문제를 잊지 않도록 계속해서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킴으로써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나 상품이 이 사람한테 가치가 있다는 거를 계속해서 이 사람한테 어필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상대방이 결정을 잘 못 내릴 때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둘러보고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의 페인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찾아내서 핵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 겁니다.